현재 유럽에서는 일본인들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일본인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이 더욱 과속화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일본인들이 한 행동으로 인해 일본이 완전히 코로나19에 대한 변이 박물관이 되고 있다는데요. 이에 일본 정부는 코로나 긴급 사태를 해제하려고 마음먹었으나 이번 달 말까지 계속 연장할 것이라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이 올림픽 이후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계획했던 피파 클럽 월드컵 개최권도 반납해 그 손해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이에 대해 위기의식이 없고 일본인 입국을 금지한다는 유럽의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유럽연합은 일본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한 것과 다르게 한국을 여행 안전 국가로 유지한 것인데요. 이에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졌다며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한다는 신약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 신약이 현재 코로나19의 종식에 대한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유럽이 왜 일본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했으며 일본인들이 왜 한국에 졌다고 분노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신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유럽연합이 일본을 여행안전 국가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유럽연합 여행안전 국가 명단에 포함되려면 최근 2주 동안 10만 명당 확진자가 75명 이하여야 하는데요. 일본은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100명을 넘기면서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유럽인들의 일본 여행을 자제하는 것과 동시에 일본인들의 유럽 입국을 금지하였습니다. 이런 결정은 유럽연합이 일본인들의 현 실태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최근 일본 내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데도 콘서트 열기가 한창인데요. 일본 NHK 등에 따르면 얼마 전 일본 아이치현 도코나메시에서 야외 음악 축제 나미모노가타리 2021이 열렸습니다. 이에 참가한 관람객들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공연을 즐기는 모습이 트위터에 공유돼 논란이 됐습니다. 이 콘서트에는 약 5천 명이 몰려들었고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콘서트를 즐겼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는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모습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를 선포하였는데요. 그런데도 일본인들은 일본 방역당국을 무시한 채 밀집 지역에서 음주와 야외 파티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 확산세는 더욱 가속화됐다고 전해지는데요.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일본 내에서 최근 보고된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델타 변이를 넘어 뮤 변이로 일본 방역당국이 초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뮤 변이를 뛰어넘는 이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견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변이 바이러스 박물관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가 됐는데요. 문제는 이 변이들이 개발된 백신으로 예방이 될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아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올해 피파 클럽 월드컵 개최권을 반납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클럽 월드컵은 오는 12월 9일부터 19일까지 약 10일간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참가하기로 한 클럽팀들이 일본의 코로나 확산세에 각국 정규리그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여 불참을 선언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참가팀들이 점차 줄자 일본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는 클럽 월드컵 개최권을 반납하기로 하고 피파와 이를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피파도 성명을 통해 일본 축구협회로부터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일본 내 상황 때문에 2021 피파 클럽 월드컵을 치를 처지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파는 올해 대회의 새로운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추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이번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경기가 치러질 축구 경기장을 재정비하는 등 많은 돈과 시간을 들였지만 결국 손해만 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일본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유럽연합이 일본의 여행 제재를 가한 탓이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 방문을 엄격히 하니까 빼는 것이겠죠. 결국 외교는 서로의 신뢰의 바탕 위에 성립되는 것이니까요. 안전여행 국가 명단에서 제외되는 국가에서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개최했습니다. 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를 위한 감염 대책은 방문하는 국가들의 국민이 했어야 했네요. 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즐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반응을 보이네요. 이왕이면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에 일본을 안전여행 국가에서 제외했으면 좋았을 텐데 반대로 감염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한 이유를 자세히 알렸으면 좋겠어요라며 유럽연합의 결정에 역정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올림픽, 패럴림픽 기간 중 외국인 관광객들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올림픽, 패럴림픽 기간에는 선수단 외에 일본을 방문했던 관광객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 내 코로나 확산은 전적으로 일본 국민들의 책임이었다는 것인데 이들은 자신들이 피해자고
가해자인 유럽연합이 오히려 일본을 안전하지 못한 나라로 규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유럽연합에 화를 내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유럽연합이 한국을 안전여행 국가로 지정한 것에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일본은 백신 접종률과 백신 확보 등으로 한국보단 방역에서 우월하다고 여겨왔지만 세계적인 평가에서 한국이 더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의 경제보복을 해야 하고 일본의 여행 안전 국가에서 제외해야 한다. 완전히 일본을 무시하고 있다. 야당과 혁신 세력같이 해외 일본 욕만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일본인 것 같지 않다. 그럼 한국에는 유럽에서 여행객들이 오고 있다는 말인가? 오지 않잖아. 오지 않았다면 안전국이든 그렇지 않든 똑같은 거다. 쓸데없는 자존심. 일본은 코로나 사태가 해제되면 우르르 올 것인데 한국은 해제가 되던 안 되든 별로 여행 가고 싶지 않다라며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됐음에도 유럽에서 여행 안전 국가에 들어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 국가 제외로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일본이 한국에 무역 제재를 가하면 한국이 망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유럽연합이 일본을 여행 안전 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한국이 유럽의 로비를 해서라고 생각하며 이에 한국과 유럽의 경제보복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유럽과 한국이 자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돈으로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유럽과 한국 경제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전부터 대일 무역에서 계속 적자를 봐왔지만 일본은 반대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국에서 일본과 무역을 끊게 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곳은 일본이며 한국은 그동안 본 손해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싶어하는 것에는 한국이 방역 선진국의 행보를 보이는 것도 있지만 한국 제약사에서 개발 중인 신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국내 제약사인 진원생명과학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다고 밝혔으며 현재 임상시험 이상에 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이 개발 중인 먹는 치료제는 GLS1027로 캡슐 형태로 개발될 예정인데요. 앞서 동물 시험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조직 손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과거 독감의 경우 경구용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개발되면서 질병의 관리나 유행 전파 차단에 많은 도움을 받은 경우가 있다며 현재까지 승인을 받은 경구용 치료제가 없고 그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하기에 당장 유행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코로나19도 효과적인 경구용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유행의 차단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도 위드 코로나를 단시간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먹는 치료제의 개발이라고 말하면서 정부는 필요하다면 긴급 사용 승인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경구용 치료제 개발은 경증이나 중증 환자들이 복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백신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할 핵심 무기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또한 비교적 초기 증상의 환자가 입원 없이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어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면 감기약을 먹듯 가볍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은 흡입형 치료제도 개발 중에 있으며 이는 기도를 통해 직접 폐에 흡착돼 강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내는 약물을 개발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이는 주사제보다 강한 효과를 나타냄과 동시에 약물을 분말 형태로만 바꾸면 돼 경구용보다 빠르게 상업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흡입형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는 미국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흡입제는 미국의 바이오 기업인 이날론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제품으로 올해 임상일상을 완료하고 임상 이상 진입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의 흡입제가 미국에서 사용 승인이 떨어진다면 많은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럽도 한국의 치료제와 미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곧 한국과 함께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반면 일본은 이런 경구용 치료제 없이 이번 10월이나 11월에 위드 코로나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돼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국민들의 2차 접종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단계적으로 코로나 행동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발견된 뮤변이가 코로나 백신의 효과를 7분의 1로 낮춘다는 도쿄대와 도카이대 연구팀에 의해 발표됐습니다. 이는 백신 접종 완료자라고 해도 뮤변이에 쉽게 감염돼 돌파 감염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어 일본은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위드 코로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신약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는데 자존심 강한 일본 정부가 과연 한국의 약을 구매할지 의문입니다. 결국 칼을 쥐게 된 것은 한국인데요.
한국의 방역 능력에 박수를 보내며 계속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